예. 앞의 시간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학문을 할 것이냐를 이야기했어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부터 두 가지 이야기는 어떤 학문이 세상에 필요하냐. 문제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가지는 게 아니라 남들과 공유하는 것이고 세상이 요구하는 겁니다. 어떤 학문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학문을 이제 작게 시작해서 확대해 나갈 때 그냥 문제의식이 확대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요구하는 학문을 해야 돼요. 이런 어떤 학문이 요구되느냐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바람직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아까는 학문을 바람직하게 하는 우리 주관적인 요건을 말했고, 이번엔 객관적인 여건과 요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 앞뒤가 딱 맞아 들어가야 돼요. 농부와 학자, 농사와 학문. 300여 년 전 경상도 안동 선비가 뭐라고 했다면 들어보지도 않고 진부하다고 하는 것이 예사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김낙행이라는 분이 우리 옛글 그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깨우치는 자경잠에서 한 말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밖에 곡식을 쌓아놓은 것은 농부가 게으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선비는 학문을 하지 않아 속이 텅텅 비어 있는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선비는 게을러서 하는 일이 없다고 나무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선비가 하는 학문은 지체의 유지를 위한 허식이 아니고 널리 혜택을 베푸는 노동이어야 한다고, 생산이어야 한다고. 곡식과 다름없이 세상을 유행한 생산물을 산출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깊이 이해해서 주석을 붙인다면 이런 말을 했어요. 선비를 학자로 바꿔놓고 같은 말을 다시 하면서 오늘날의 잘못을 시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 선비와 오늘 학자는 비슷한 말이지만 다른 말입니다. 선비라고 하는 데는 지체, 양반과 거의 동의합니다. 선비는 직분이지 지체는 아닙니다. 농부는 농사를 지어 산출하는 생산물로 세상사는 배를 채워야 하는 것이 학자가 학문을 산출해 하는 생산물로 세상사는 머리를 채워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농부는 배를 채우고 학자는 머리를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배는 채워야 한다고 하고 머리는 채우지 않아도 된다고 여깁니다. 농사는 널리 혜택을 베푸는 훌륭한 일을 칭송하고 학문은 학자가 입신 출세를 위해서 하는 이기적인 행위라고 자타가 치부합니다. 주어진 임무를 방기하는 학자가 학문의 평가절하를 자초합니다. 학자 자신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학자는 잘났다고 뽐내 반발의 대상이 됩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는 사회 전체가 대단하다고 평가해주고 도와주려 합니다. 귀농을 하는 사람도 갸륵하다고 여기고 여러모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자가 되려고 오래 공부하는 것은 못마땅해 있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합니다.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도 못하는 나고자하다 하는데 박사과정까지 이후하는 선민을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고 합니다. 장학금을 주는 것도 천만부당하라 합니다. 박사학위를 하는 것은 자기의 입신 출세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세상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정신문화연구원 천문 만들 때 그랬어요. 나중에 보는 사람 모를 겁니다. 석사과정 학생들을 위해서는 기숙사를 제공하지 박사과정 입구하면 기숙사 못 이게 내쫓았어요. 왜? 박사과정은 자기 입신 출세를 하는데 뭐 도와줄 게 있느냐. 야, 박사까지 공부해야 제대로 학문 농사를 짓는 걸 알지 못했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된 사람들 자신들도 특권을 누리는 게 미안하다고 여깁니다. 자기 직분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무슨 호사를 주는 생각이에요. 농사는 높이 평가하고 농부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답니다. 학문은 지위를 유지하고 승진을 하는데 소외되는 필요악에 지는지 않는다고 여기고 대강하면 된다고 하고 논문을 써서 실적을 내는 것이 이기적인 행위라고 여기고 부끄러워하기까지 합니다. 잘못을 속죄하려고 교수라는 사람이 농민을 옹호하는 운동에 가담해 행동을 같이 하고 그런 교수가 높이 평가되고 부러움을 삽니다. 자기 직분을 망가하고 농민을 위하는 사람이 훌륭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농부가 농사는 폐농을 하고 학자를 위하면 훌륭하다고 할 것이냐. 교수가 농부서를 하기도 합니다. 직접 교수를 재직하는데 틈난 밭에 가서 농사를 지는 것을 큰 위안을 삼으면서 자랑합니다. 퇴직하고는 아예 농부가 되었다고 사방을 잡면서 알려달라 합니다. 퇴직 후에 내가 농사를 짓는다. 이걸 견뎠는데 나는 이제 훌륭한 일을 한다. 나는 농부가 되었다.
교수가 행세하는 권리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지 않고 갑질을 그만두고 깨끗하게 물러나 얼마나 훌륭한가 하고 자화자찬을 자랑스럽게 합니다. 학자 노릇을 해온 사회학을 스스로 청소하고 학자 노릇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사회학이라고 생각하고 농부의 성스러운 과업을 선택해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농사를 해보니 배울 것이 많다고 합니다. 잘못 살아온 것이 반성한다고 합니다. 농부를 더욱 존경하게 된다면 탕하에 귀가를 한 것 같습니다. 탕하에 귀가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불경에도 나옵니다. 다 좋은 일입니다. 새 사람이 된 그 중으로 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되었다고 자기 인물을 저버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학자 노릇을 한다면서 학문 연구의 임무를 소홀하게 한 것은 속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재직 중에 학문 연구를 소홀히 했으니 정년 퇴임 후에라도 내가 속죄라고 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말은 추호도 없어요. 학문을 하는 것 자체는 출세와 입신을 위한 사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한 농부를 본받아 학문 농사를 더 열도력해야 한다고 생각한 저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학문 농사는 농사가 아니라고 여깁니다. 학자는 수행할 직분이 없다고 여깁니다. 참 피를 토할 일이죠. 농사는 소중하고 농부가 훌륭하다는 것은 조금 더 잘못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농민을 괴롭히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부당한 제도나 관습을 불식해야 합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 해온 말이 망고의 진림을 거듭하고 문자 그대로 실현해야 합니다. 이런 견해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잘못입니다. 농사가 소중한 것만큼 학문도 소중합니다. 농부가 훌륭하듯이 학자도 훌륭해야 합니다. 학문 농사도 거룩한 농사입니다. 학문을 낮추고 학자를 나무라면서 농사나 농부를 높이려 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둘 다 높아지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유무상통의 원리를 가지고 힘을 합쳐야 합니다. 학자에게 묻습니다. 학자는 세상에 도움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특권을 누린다고 비난을 감수해도 되는가? 농부는 부지런하게 일하면서 땀 흘리는데 학자는 계엄을 사치품처럼 자랑해도 되는가? 나는 게을러서 하는 것을 사치품처럼 자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농부는 땅을 묵히고 농사를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는데 학자는 학문의 밭을 차지하고서 아무 소출을 내지 않아도 그만인가? 농부는 세상 사람이 먹고 싶은 것을 생산했는데 학자는 세상들이 알고 싶은 것에 대한 대답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가? 학자가 자기를 버리고 농부 일을 대신해 주면서 농부가 자기를 버리고 학자를 일을 해주기를 기다는가? 더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농부는 수입 농산보다 더 좋은 국산품을 생산해 내수를 감당하고 수출까지 하려고 부지런히 일합니다. 수입 개방을 하면 농업이 다 망한다고 했는데 경쟁력을 가지고 많은 것을 지금 수출까지 하고 있어요. 학자는 국산품은 모두 하찮게 여기고 인기를 누린다는 수입품을 잔뜩 가져와 자랑으로 삼아도 되는가? 우리 문제를 남들이 해결해준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강꾼의 노릇하면서 구전을 챙겨도 되는가? 끝으로 농부가 힘들어 지키는 나라를 학자는 쉽사리 남에게 넘겨주려 해도 되는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게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는 입신 출세를 위해서 학문을 하는 거고, 학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학문이라는 건 필요악이고 학문을 열심히 해서 업적을 내는 것은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배만 채우고 머리는 안 채워요. 배는 국산으로 채우고 신토부리로 채우는데 머리는 전부 나무 지식으로 채워야 된다. 중앙에서는 논어 같은데 이제 위기지역을 위인지역보다 높은 경지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위인지역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도 있지만 남에게 주기 위한 것도 있잖아요. 아니, 그 말은 위기지역은 자기가 성실하게 자기 충실을 해야 남에게 유익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은 또 입신 출세를 위해서 학문을 하는 걸 경계하고 성실하게 가치를 추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세상 유익한다. 그래서 위기제약을 먼저 해야 된다는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한 학문의 입시 출세를 위한 수단이라 생각하는 것은 위기제약을 전혀 하지 않고
자기는 몰입해봐 거강꾼이나 투기꾼과 같은 생각으로 학문을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이걸 취하려고 하는 거지. 그것이 실용주의라는 의미로 확립될 수 있어요. 실용주의라고. 아까 말한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람 잡던 거예요. 실용주의란 건 말하면 돈이 되는 것은 다 정당하다 이게 돼요. 그래서 학문을 하는데 자기한테 돈이 되는 학문을 하기 위해서 위기지학은 할 필요 없고 좋은 거 수입해다가 팔아먹으면 거강꾼의 이문이 생기면 실용주의야 그거. 그래서 머리를 채운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가치관을 바로잡고 사회 정의를 구현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거 완전히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힘들어 지키는 나라를 학자는 쉽사리게 남에게 넘겨주려고 해도 되는가 하는 질문이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농민을 위하고 뭐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자기 직분은 다 버려놓고 농민을 위한다고 발벗고 나서는 아주 훌륭하다. 뭐 수익 개방을 하고 농업을 지켜야 된다고 떠들어대고 말이지 뭐 하면서 자기는 그냥 수입으로 일삼으면서. 이거는 참 안타까운 부분. 이지어 선생님 생각을 하면 대부분 이제 어떤 분도 그렇지만 선생님께서 만약에 고전 문학, 국문학을 안 하시고 정치나 경제 쪽을 하셨다면은 이 한국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선생님을 그 대단한 학자인 걸 알아보시고 또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을 텐데 국문학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 지금 국문학하는 매입 사람밖에 모르지 않느냐. 오히려 더 큰일 하셨을 사람이 국문학에 배워서 이렇게 된 게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문학을 했기 때문에 국문학 중에서도 구비문학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나가는 수입학 중에 가령 사회학. 사회학은 완전히 수입품이야. 그러니까 사회학을 하려면은 미국 유학이 필수야. 미국 유학 가지 않으면 대학에 발을 붙일 수 없어요. 그것 가서 수입을 해서 와야 되고, 국산 학자가 여기서 사회학을 한다고 이렇게 해도 사실은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요. 경제학도 그래요. 아마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전체 교수가 다 미국 유학생이에요. 전부 수입학이. 요새 그런 말이 있는데 다 금수저예요. 유복한 잘 되고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남이 가기 어려울 시절에 유학을 해서 거기 가서 박사하고 예정된 순서대로 와서 수입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총중에서 내가 사회학을 하거나 경제학을 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기는 매우 어려워요. 이런 깨달음을 얻어서 괌 전에 경쟁에 져서 낙오자가 돼서 다 배제돼요. 유학 가지 않으면 그날 배퇴돼요. 국문학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구비문학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을 얻은 거죠. 여기서 이제 사회과학 쪽으로까지 진출하고 있는 거예요. 진출하려고 작정하고 아직 진출하지 못했어요. 뜻을 세웠지만 아직 이루지 못하고 그쪽에 동지를 불러 모으려고 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그쪽의 아성이 매우 견고합니다. 미국 유학하지 않은 사람 발도 못 붙여요. 그것도 미국에 어느 대학을 했느냐 이걸 또 따지고. 사회대학으로부터 인문대학 일부까지 하버드 출신이 꽉 잡고 있어요. 하버드 출신이 그쪽에서 학문을 어떻게 하느냐는 내가 직접적으로 내부에 경험하지 못한 인문대학에서 보면은 가령 어떤 현상에 대한 양식론적 이해라고 정신산적
문제라든가 가치관의 문제는 전혀 배제하고 있는 사실을 정리해서 말하는 학문만 해요. 그래서 학문은 지식이다 이 이야기예요. 지식의 근저와 가치에 대한 일테의 의문 같은 건 배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안다는 것으로 학계를 꽉 잡고 있어요. 그런 학자들이 우리가 자생적인 창조학이 상당히 발달된 분야로 오면은 엉터리인 것이 쉽게 드러나요. 가령 국문학은 없고 그런 사람이 미국에서 박사받고서는 국어학자 앞에서 말했처럼 영원한 학생 노릇을 하면서 창조학을 시작하지 못해요. 국사학자에 몇 사람 있어요. 미국서 박사본 국사학자들 학문의 본 경기에 들어서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생적인 창조학이 없는 분야는 그 사람들이 완전히 판을 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접근을 허용하지 않아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내년에 내기로 하고 원년 넘길 책에 국문학 자각 확대, 국문학의 자각이 어떻게 확대되느냐 하는데 민속학과 인류학이라고 하는 긴 글을 썼어요. 네, 민속학과는 하나밖에 없고 인류학과는 전국 도처에 있어요. 전북대학, 전남대학, 목포대학, 전부 다 인류학과 다 있어요. 예, 인류학은 전체가 수입학입니다. 자기 민족 문화를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는 민속학을 하고 제국주의 국가는 인류학을 한 것은 숨길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도 제국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속학은 대학에 발 못 붙이게 하고 인류학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는 나무 장단에 춤을 추는데 가까이는 일본 장단에 멀리는 미국 장단에 춤을 춰서 인류학과만 만들었어요. 심하게 말하면 인류학과는 외국 군대가 진주한 것 같은 기분으로 우리 사회와 문화를 다뤄요. 심각한 사태죠. 가령 경제학, 사회학이 어떻게 망가졌느냐를 다루기는 내가 역부족이기 때문에 민속학과 인류학의 관계를 길게 다뤘어요. 그러면 민속학이 정신을 차려서 학문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민속학이 정신을 차려서 학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민속학의 그 나태, 사명감 부족도 개탄할 일이죠. 민속학과를 나오면 민속박물관에 학예관 자격이 있고 인류학과는 그것도 없어요. 제주도에 있는 민속박물관의 학예사조차도 안동대학 출신이에요. 그건 안동대학의 영광이 아니고 너무나 큰 부담을 지고 있죠. 민속학과는 수도권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당연히 호남에 있어야 되고 제주도에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4선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너무나 큰 짐을 지고 있는데 짐을 제대로 안 지고 있어요. 나라 형편이 이래요. 학문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민속학과 인류학을 통해서 길게 이야기한 글이 거기에 실리게 됩니다. 서울대학 국문과 교수로 있는 미국 유학생 나수호가 어느 날 내 연구실에 왔어요. 선생님, 제가 한국 민속을 공부하려고 인류학과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책이나 읽으라 합니다. 아니, 내가 미국 책이나 읽으려면 왜 유학을 왔습니까? 그래. 예, 인류학과는 미국 책 읽는 학과예요. 미국 책 읽는 학과예요. 전북대학, 전남대학, 목포대학 중에 저거 하나는 민속학과라 해야 될 거예요. 셋 다 고고인류학과예요.
물론 그 사람들도 한국 민속의 권을 다루어요. 그러나 관점이 전혀 달라요. 지금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너무 길어졌어요. 내가 소위 사회과학을 했다면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학문을 제대로 전개하기 전에 충돌부터 일으키고 일찌감치 배제돼서 학교에 발을 못 붙여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도 자격 미달로 밀려나요. 우리 연배에서는 미국 유학을 한다는 것은 특별한 선민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상당한 지위나 경제력이나 뭐가 있어야 되고, 우리보다 더 위의 세대들은 미국 유학을 했는 사람이 다 기독교 쪽으로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유학을 했고, 우리 쪽에도 상당한 정도의 배경과 경제력을 가진 사람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만 가능했어요. 금수 중에 금수저가 미국 유학을 하고 학사를 와서 대학을 다 전공하고 있어요. 그러면 민속학과를 국립대학, 서울대학부터 경북대학이나 이런 데서 수요대학에 채워놓고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데모를 하든지 무슨 수를 해. 거기 글을 써서 영남대학교에서 김택규 교수가 문화인류학과를 만들 때 내가 옆에 계명대에 있을 때도 큰 말렸어요. 민속학과 하라고. 거의 문화인류학과 한 이유가 자기가 일본에 가서 문화인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일본인 교수 이스미라는 사람이 자기 한국 지점을 채우기 위해서 곳곳에 김택규, 박교홍, 현용준 이런 사람을 데려다 공부를 시켰는데 가서 데려가만 했지 학비 안 줘 대중도 없다 그래. 현용준 자서전에 다 나와요. 일본 가서 문화인류학을 공부하고 사회학 박사를 받아왔기 때문에 문화인류학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 강무슨 교수도. 그래서 문화인류학과를 만들어서 이제 문화인류학과 교수진을 보충했죠. 문화인류학과에서 우리가 민속학과라면, 영남대학 민속학과라면 그 지역 연구, 지역의 민속 연구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다 세계로 도는 사람들이요. 공중 비행만 하지 다른 땅에 붙지 않은 사람들로 교수진을 구성해요. 아까 넓은 공부가 있는데 좁은 연구는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 나그네거나 거간꾼이나 도청도설이요. 남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이거고, 미국 책 읽는 것이 인류학이요. 근데 학생들이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미국 책을 못 읽으니까 그냥 뭐 개탄만 하고 욕질만 하다고 말했을 거예요. 영남대학교 민속학과를 만들었으면 안동대학 민속학과를 만들지 않았을 거고, 만들었다도 안동대학이 저렇게 커지지 않을 건데, 안동대학의 민속학과를 만든 것은 안동대학 민속학과 만들어도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했어요. 큰 다행인데 민속학과 하나밖에 없어서 너무 큰 부담을 주세요. 중앙대학의 민속학과가 있었는데 두산이 재단을 차지하고 나서 경쟁력이 없다고 없애버렸어요. 민속학기 경쟁력이 없는 게 아니고 그 학과가 뭐가 구성이 잘못돼서 그럴 거죠. 더 꼬집어 말하면 교수진이 잘못돼서 그럴 거예요. 그래, 경쟁이 없는 학과를 문 닫는다고 하는 거, 그래도 고고학과 문 닫지 않은 것이 다행이에요. 고고학이 가장 경쟁력이 없어요. 가장 경쟁력이 없어요. 해도 돈벌이가 안 되고. 그러나 어느 나라든지 일본 사람들이 고고학 발굴에 우리 조선 사람은 전혀 참가시키지 않았어요. 해방될 때
발굴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중국에서 고구려 백제 반려 유적을 발굴할 때 조선족은 절대로 참가시키지 않아요. 그런 게 고고학입니다. 고고학은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다 문 닫으면 어떻게 돼요? 외국 사람이 와서 발굴하겠죠. 우리는 그런 학문은 전 거두고 외국 사람한테 맡기면 얼마나 이익이 돼요. 실용주의적인 과학점에서는. 우리 어떤 대통령은 국립박물관을 민영화하자 그랬어요. 왜 돈만 쓰느냐? 돈 벌어가면서 해라. 그런 실용주의라는 말을 아까부터 했는데, 실용주의는 가해자에게는 너무나 편리하고 피해자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인 거예요. 나라의 학문의 판도가 이렇게 되는지 저렇게 되는지 점검이 전혀 없어요. 나라의 교육 정책을 세우려면 그런 청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학자 개개인도 그런 일은 전혀 안 해요. 많은 비난을 들을 각오를 하고 수명한 실명을 거론하면서 민속학과 인류학이라는 얘기를 글을 길게 써서 거기다 책에 실어요. 많은 실명이 거론돼요. 나라에서 제주대학의 민속학과를 만들라고 할 때 현용정 교수가 뭐라 했는지 알아? 우리는 실업자를 양성하기 싫어서 안 한다고 거부했다. 그리고 자기는 국어교육과 교수를 하면서 구비문학에 관한 건 이런 망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국어교육과 교과가 내용이 아니라고. 자기가 하는 학문은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그것도 거기 다 나와요. 학자로서는 기여한 바가 많지만 교수로서 대학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치명적인 결함이죠. 제주대학에 민속학과가 없고 지질학과가 없어요. 민속학과 만들려면 심리학과도 없는데 왜 민속학과를 만들냐고 그 뒤에도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대학에 구색이 있는 거를 제주대학에 갖추려지 제주 특색을 갖추는 것은 아주 비상으로 여기는 그런 여론이 있다는 거예요. 제주도의 특색을 감춰야 될 거고 그건 촌스러운 거니까. 제주대학에 가서 몇 번 직접 강의하고 집중 강의하면서 참 느낀 게 많아요. 제주대학 의과대학에 제주대학 출신, 제주도 출신이 없어요, 학생이. 다 여기서 간 사람들이에요. 의과대학 들기 위해서 제주도까지 간 거예요. 졸업하고 제주도에 의사 노릇하면 인생의 패배자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많이 빗나간 것 같아요. 그 학자는 이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여기 말씀하신 건데 그 좀 사람들에게 좀 막연한 느낌을 줄 것 같아요. 국문학, 고전문학을 하는 것이 세상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농부가 배를 채워야 되듯이 우리는 정신을 채워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의 정신을 바르게 하고 자기를 인식하게 하고 삶의 보람을 이야기하고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국문학에 제공해야 될 생산물입니다. 연구 결과로. 그러니까 정신의 신토부리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농산물의 신토부리가 아니라 정신의 신토부리를 우리가 줘야 돼요. 국문학 외에는 그걸 줄 분야가 없어요. 국사학은 그냥 사실만 이야기해요. 국어학은 완전히 언어학에 예속되어 있어요. 그냥. 가령 무슨 우리 어문 생활사 이런 것이 중요한 학문 분야라고 국어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국어의 어떤 어문이나 문법의 형태를 어떻게 언어학의 이론에 의해서 그게 맞추는가. 그래서 국어학은 외국 언어학의 타당성을 시험하는 장소로 타락해버렸어요. 국문학이 홀로 이것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모두 한국을 보고 한국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나라냐 하고 묻는데 대답해 줄 수 있는 건 우리 국문학밖에 없어요. 다른 쪽에서는 수입학에 몰두해 있으니까 대답해 줄 말이 없어요. 내가 어디에 쓴 글인데 일본인 학생이 한 번 나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는 여기 와서 한국 미학을 공부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미학과의 강의를 들으니 한국 미학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 물었어요.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화를 벌어내면서 왜 그런 걸 해야 되느냐고. 인도인 교수가 자기 박사 논문을 쓰는데 인도 대학에서 미학과에 써요. 정종에 대해 쓰는데 정종을 한국 미학의 관점에서 논하는 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왔어요. 도서관에 가서 미학책을 보니까 어디라도 한국 미학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인도 여인이 그렇게 말해요. 중국 학생이지만은 거기서 한국학과의 교수로 있던 사람 무슨 만났어요. 여기 유학 왔어요. 국제대학원에 가서 한국 외교사를 전공하는 와서 한국 외교사의 박사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지도 교수는 서양 외교사밖에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외국의 유학생들이 많이 오면서 완전히 민낯이 마각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자, 한국이 어떤 나라고 한국 역사가 문화가 어떻게 되는 게 외국인이 알고 싶어야 되는데 우리 대학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교수가 없어요. 그것까지 우리 국문학에서 걱정해야 될 형편이고 국문학의 자각 확대라는 게 책 이름입니다. 자각을 확대해야 돼요. 한국에 오니까 미국 학문은 수입을 참 잘하고 있다. 내가 미국에 못 가니까 차선책으로 한국에 와서 미국 학문을 구경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유학 오는 사람이 있을까? 전까지는 대학원은 미국에 가는 게 당연한데 혹 미국에 못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지나 지도 차원에서 대학원을 운영한다. 이렇게 해왔어요. 어떤 모임에서 어느 대학 총장이 나 이상한 일도 봤습니다. 그래요. 뭐냐 그러니까 아니 한국에서 우리 대학에서 박사한 사람도 대학에서 데려갑시다. 그래요. 어느 대학 총장인지 말해볼까요? 연세대학 총장이에요. 우리 대학의 박사한 사람도 대학에 데려가는 이상한 일을 봤다 그래요. 그럼 연세대학 문 닫아야 되죠. 연세대학 총장 하면서 연세대학에서 대학원을 하는 사람은 이건 당연히 하절이고 미국에 못 가니까 여기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도 대학에 데려갑시다 하고 아니 부끄러움은 타지 않고 이야기해요. 어떤 모임에서 내가 그 이야기 들었어요. 막 격분을 하려면 한 장 먹고 우리가 하나하나 열심히 해서 세상을 깨우쳐줘야 되고 자각을 확대해야 되고 우리 학문이 우리 내부의 문제만 다룰 수는 없어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